그렇죠. 왜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 더 추가해서 음식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디를 가나 겁나 맛있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맛있겠죠. 예. 오늘 처음 인사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박상원정대. PD가 참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누구는 장가게 보내서 고생시키고 본인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텐데 잘 물리고. 순천 오늘 지역을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뭐 화려하진 않아도 이제 알짜 맛있는 음식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도 저희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수는요,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에 꼭 먹어야 할 음식. 만약 이날이 온다면 저는 아주 그냥 오방색 그냥 고명 화려하게 치장해가지고요. 꼭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날. 이렇게 잔칫날 빠져서 안 될 음식 솔푸드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아, 손님이 오셨군요. 말이 개그맨이지 뭐 개그 프로에서는 별로 안 보이고 말이죠. 이렇게 교양, 다큐, 뭐 예능 이런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 팔방미인이라는 얘기인데 누구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한국입니다. 개그맨 김한국 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울푸드는 왠지 그 아름다운 그 아가씨의 긴 생머리가 생각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기함을 할 일이지만 머리카락처럼 길고 가는 면이 소복이 담긴 한 그릇의 국수는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4,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주식 국수. 오늘 맛깔나게 그 국수 얘기 좀 나눠볼까요? 저 어렸을 때 진짜 한 5, 6년 전 우리 어머니가 장남이라고 저를 데리고 시장을 갔는데 회국수라는 유명한 국수집에 가갖고 국수를 한 그릇 사줬어요. 간재미회. 막 썰어갖고 국수에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거. 매웠어요. 엄청 매웠는데 제 입맛엔 탁 맞아갖고 또 생각나.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제 좋아했었죠. 요즘 간재미 맛이 물올랐다고 합니다. 원래 서해와 남해에서 사시사철 잡히지만 산란기인 지금이 제일 맛이 좋을 때라죠. 당진에서는 여기 간재미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사람들이 즐겨 드신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누구는 홍어의 새끼라 하고 누구는 가오리라고도 하는데 족보 엉키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 녀석은 그냥 간재미입니다. 간재미도 회를 뜨거나 엄마 손에 조물조물 묻혀지는 건 홍어와 매 한 가지지만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면을 삶아서 면에 밑간을 하고 이것을 얹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국수의 훌륭한 재료가 된다는 거죠. 얼핏 삶은 소면 위에 그냥 회무침을 넣는 건가 하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만들어졌으면 이리 유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국수면이 새콤달콤한 양념옷으로 갈아입어야 비로소 그 위에 올라앉는 거죠. 한마디로 따로 국수식. 성질 급하게 면발 위에 올라앉아 교태를 부리지 않고 도도하게 독립선언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맛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릇 안에서 소면과 똘똘 뭉치면 그제야 사람들은 회국수라고 불러줍니다. 간장이 저런 국물배 들어오면 사다 먹고 그래 간장 껍질도 안 벗기고 그게 먹고 국수도 먹고 별거 다 먹었지. 그때 당시에 비빔국수는 안 해줬고요. 이게 국물이 있어야만 해도 배를 좀 채울 수 있는 그게 있었으니까 국수는 조금이라면 그걸 갖다 늘려 먹으려고 이제 나물 같은 것도 넣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도 조금 넣고 그랬었어요. 요것이 당진 팔미에 꼽힌다고 하니 마음껏 드시고 배 두드리는 호사 좀 누려보세요. 이제 완전 30년 전쯤에는 누가 회갑을 맞이했다 그러면 3일 동안 그 동네 전체가 밥을 안 했어요. 그 잔치하는 집만 굴뚝에서 연기가 났지 그 집에서 모셔서 3일 동안 삼시세끼를 다 먹이는 거야. 국수를 많이 해놓고 9끼를 동네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이제 국수 그럼 아이고 예 국수 그러면 이제 육수물 해갖고 쭉 퍼주면 그것도 한 그릇 먹고 또 춤추시고 노시고 그때 빠질 수 없는 게 국수였죠. 네. 국수 골목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이입니다. 춤만 추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매일 잔치 분위기라는군요.
내지 뭐 옆에 뭐 차 하면 꼭 이 음식이 꼭 국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잔치국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가 지나갔나요? 엄청 재미있어 보이네요. 저까지 거 나도 한다고 집에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래요. 잔치국수를 만드는데 멸치는 필수입니다. 소면을 다루는 현란한 손기술이 없다 해도 요 멸치만 있으면 구수한 국물 맛이 나니까요. 그런데 이건 무엇에 쓰는 고추인고? 매운 고추를 넣어요. 그러면 양념장에 넣고 국수에 조금 넣고 간비라면 턱 쏘고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좋아하셔요. 맵다면서 뭘 또 이렇게 많이 넣습니까? 빠른 줄만 알았던 사장님 손 참 크기까지 하네요. 뭐든지 가득 담는 이 대범함은 25년 노하우에서 나온 거라죠. 예전에는 요 유부를 좀 산다는 집에서만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걀 고명 하나 없다 해도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한 그릇이면 배가 불렀거든요. 이곳에는 유난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온다는데요. 호로록 호로록 추억의 맛 좀 보자. 그래서 오시는 거겠죠. 국수들 보면 이제 그 바깥에 다 있잖아요. 국수 이렇게 이거 바리식으로 널어놓은 거. 요렇게 다발을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국수 먹지도 가서 사오라는 건 국수집 가서 사오면 뭐 이제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뭐 채소 같은 거 좀 넣고 이건 넣어봐야 멸치 국물 넣어갖고 그냥 이거 해서 그래서 먹은 적이 많죠. 발에 널린 채 하늘하늘 바람 따라 춤추던 면이 생각나네요. 그때의 국수 가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머님이 낮에 사다 놔요, 국수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신문지를 이렇게 뜯어갖고 몇 가닥 이렇게 빼갖고 먹고 신문지 다시 이렇게 놓고. 몰래. 그러다 한번 걸렸죠. 뭐 그거 안 걸리겠습니까? 먹을 거리가 없고. 저도 그랬죠.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그 국수라도 빼먹는 걸 갖다가 재미 반, 또 배고픔 반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쌀밥 한 그릇 먹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밥상 위를 채웠던 단골 손님. 가마솥 가득 물을 붓고 끓여 퉁퉁 불어난 허연 면발의 국수도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아마 그 시절에 등장했던 국수집들 중 하나일 겁니다. 벌써 그 세월이 57년째 접어들었다죠. 여전히 국수는 불티나게 팔린다는군요. 아이고 사장님 바빠도 뚜껑은 열고 하세요. 할머니 말씀이 국수를 삶는데 절대 뚜껑을 열지 마라. 그 뚜껑을 열지 말고 우리다 물어보지만 그 수증기에서 그 밑에서 국수가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삶아준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지금도 국수를 삶게 되면요 절대 뚜껑을 안 였습니다. 그냥 삶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름의 신념이 있었군요. 이 신념 있는 면발이 맛까지 겸비하려면 양념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파와 고춧가루, 여느 집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얼마나 넣고 빼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요. 집집마다 맛이 하지만 육수의 맛이 삐끗했다가는 이것도 말짱 헛일이 됩니다. 육수하고 다대기하고 국수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집이 오랜 시간 사랑받는 결정적 조건은 바로 두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연두부죠. 홍두부와 순두부의 중간쯤 되는 두부랄까요? 그런데 국수에 왜 두부를 넣게 된 걸까요? 할머니가요 57년도에는요 국수만 팔았거든요. 직장인들 국수 한 그릇으로 정신도 때우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어디가 모르게 영양도 주고 포만감도 주고 그래서 두부국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좀 부족하니까. 딸랑딸랑. 예전에는 골목 어귀에서 두부 파는 아저씨의 종소리가 나면 어머니는 달려나가 두부 한 모를 사오곤 하셨습니다. 그 두부로 다양한 음식을 해먹긴 했지만 사실 국수는 생각지도 못한 메뉴였죠. 깊은 뜻이 있었네요. 고생하는구나. 그런 할머니의 정겨운 마음이 요 고단백 두부국수를 탄생시킨 셈입니다.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는데요? 50여 년 전 고픈 속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새벽바람을 가르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요 두부국수는 든든한 지원군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시골서 두부를 갈아갖고 맷돌로 갈아갖고 두부를 빼줬잖아요. 그래서 두부 순두부를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의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포장마차 쳐놓고 작게 할 때부터 이 800원인가 할 때부터 넣었으니까 두부의 부드러운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덕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밥 말아 먹어도 국수처럼 길게 오래 살아라. 두부국수를 보니까 그 말이 새삼 와닿는군요. 이상열 선생이라고 가수인데 가요계의 네 가지야 그 형님이 별명이. 왜요? 네? 가요계 이거야. 자, 가요계의 싸가지 이상열 군이 노래 부른다. 그때 우정이 깊으면 그때는 사랑. 그 노래를 이제 뽀빠이 형님이 개사를 한 거야. 개그송으로. 국수에 된장이 올리면 그때는 짜장. 국수가 침대에 누우면 그때는 모밀. 국수가 미장원 갔다 오면 그때는 라면. 빠마있다 이거야. 파마에서 그런 식으로 치자면 이 국수는 치장을 화려하게 한 것이 좀 잘 나가는 녀석인가 봅니다. 그 속을 뒤집어서 비벼보니 아이고 미장원에서 빨간 머리 염색도 했네요. 바로 비빔국수입니다. 내용물은 사람으로 치자면 좀 노는 애인데 황태를 끌어안고 있는 덕에 몸값도 인기도 꽤 높다고 하는군요. 이 비빔국수는 황태가 들어가서 그 촉감, 질감 그런 게 아주 좋고 아주 정말 담백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지금 이건 양파하고 마늘입니다. 아주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갈아버렸죠. 여기에 고추장, 고춧가루가 들어가니 매운맛 좀 볼래? 그런 기세로군요. 저희 비빔국수에는 특별한 육수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황태 육수입니다. 겨우내 눈보라를 맞고 얼었다 녹았다 인구의 시간을 거친 황태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데요. 자칫하면 눈물나게 매울 뻔했던 양념장의 맛을 구수함으로 잡아준다는군요. 몇 마리나 들어가? 황태가 크기 때문에 진한 맛을 우려내려면 한 4시간 정도 푹 구워야 됩니다. 4시간. 황태 사골인데요? 이 국물에 그냥 소면을 삶아 넣어도 먹을만 하겠는데요. 내가 이거 특허낼까? 황태가 쓰이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짝 마른 황태를 달달달 볶아서 고명으로 얻는 거죠. 아무래도 조리장이 황태 마니아인가 봅니다. 이거를 그냥 물에 불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시원하고. 국수에 넣으면은 살이 통통해서 씹는 식감이 있어서 넣습니다. 삶은 후에 찬물에서 갓 건져낸 면이 이제 염색할 시간이 왔군요. 사실 비빔국수는 양념 하나로도 충분히 맛을 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모라고 비빔밥처럼 갖가지 고명을 얹으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비빔국수가 됩니다. 비빔냉면보다 따뜻하고 인스턴트 비빔국수보다 정성스러운 맛.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비빌 때 두 손을 모두 바치나 봅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엔 비빔국수에 무언가 더 올린다는 게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때로는 재물국수가 더 편했죠. 집 근처에 국수 공장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나온 국수는 못 먹고 식구가 많으니까 그 잘라서 남은 국수 그걸 사다가 김치 넣고 파 썰어 넣고 그냥 그렇게 불려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수는 완전히 임금님 국수예요. 그 시대에 비하면. 동네 잔치 가마솥 때 끓일 때 찬물에 딱 담가서 거기서 헹궈서 바로 끓여 먹는 그 맛. 아무런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응? 한번 해봐요. 그거도 맛있는 거 있어. 혹시 그 당시에 간식거리나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부잣집에 먹고 많고 라면도 있고 다 있었어요. 네, 그러며 가난한 사람만 먹었던 게 국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했던 게 국수라는 의미죠. 나도 저 프로그램에 기회가 오면 내가 뭘 할까 생각했는데 좋아 국수 할 말 많다. 여러 가지 국수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점점 더 옛날 쪽 국수가 더 생각나고 그냥 어머니가 해주던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던 다양해질수록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잔치국수, 김치 고명으로 올라온 거 팍 땡기네요. 육수를 정성스레 끓여도 고명으로 휘황찬란하게 치장해도 면이 질기거나 불어터지면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게 요 국수죠. 관건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한 게 어디 국수 삶는 일뿐인가요? 먹고 싶네요. 조충현 씨